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확산 우려가 더 커지면서 간밤 국제유가가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지수가 눌릴 줄 알았는데 10시 30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7% 강세 흐름인데 이 중심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있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10시 반쯤에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에서 모두 다 이 포지션을 바꾸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와 동시에 이 지수 자체도 고점이 더 높아지는 흐름이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4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외국인과 오늘 사자세인데 두 매체가 사들이는 그 종목의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0시 반부터 이제 매수 전환했고요. 기관과 함께 현재 코스닥에서도 사자세 보입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지수가 오늘 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매수하는 종목 안에서는 1등이 고려아연이고요. 8위에 있는 영풍정밀과 지금 같이 공개매수 싸움을 하고 있죠. 경영권 분쟁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영풍정밀은 이제 공개매수가 75만 원대에서 끝이 났고 고려아연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무려 83만 원입니다. 높게 책정을 했죠. 이제 이 지분 싸움에서 좀 과감한 카드를 꺼낸 건데 그와 동시에 좀 오늘 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석유주도 오늘 함께 오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같은 종목들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단단히 받쳐주는 바이오 섹터 안에서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4% 급등하는 흐름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보겠습니다. 자, 기관도 오늘 뭐 외국인하고 비슷하게 사는 흐름은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영풍정밀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바이오 안에서는 외국인과 반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택했습니다. 반도체는 다 매도하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매수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자, 매도하는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 반도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고요. 기관이 사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리스트입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샀는데 반도체 투톱은 지금 1등, 2등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2차 전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같은 종목들 파는데요. 또 지금 구간에서 에코프로 형제를 사고 있습니다. 즉 섹터를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섹터 안에서도 지금 개별 종목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이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0.3%대로 강보합권, 다만 SK하이닉스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5%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오늘도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안 하려고 했는데 반도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기관은 전부 다 매도하고 뭐 외국인도 지금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오릅니다. 젠슨 황이 또 CN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블랙웰 칩 수요 엄청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였나 그 골드만삭스에서 뭐 방문을 갔는데 수요가 상당하더라라는 리포트도 또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HBM 로드맵도 보시면요, 뭐 이제부터 이제 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HBM 4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양산 예정이기 때문에 HBM은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경쟁이 시작되면서 주가도 뜀박질을 다시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아요. 주가 어떻게 HBM 키워드 받고 또 올라줄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거의 뭐 보합권에 끝났는데 뭐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뭐 하락폭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이제 2% 이상 상승, 3% 가까이 상승을 했죠. 넘어서 3% 넘게. 그래서 120불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지금 계속 지금 뭐 120불 밑으로 빠지면 올리고 뭐 130불 넘어가면 좀 팔고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젠순왕이 얘기한 수요가 엄청나다. 그리고 가로치고 인세인이라고 지금 여기 해놓으셨는데 인세인은 거의 약간 미쳤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다. 크레이지보다 조금 더 높은 그렇죠. 예, 약간 격식 있는 표현이긴 한가요? 정신이 좀 나갔다.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정말 인세인하다. 이런. 예,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팔린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아직 우리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주문량이 굉장히 많아서 밀려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요즘에 버블론 얘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갑자기 레거시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디램 수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거는 마이크론이 이제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의심을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마이크론도 어제 한 101불대로 다시 진입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60불대, 67불인가 했던 그 목표가 그 타겟 그 프라이스를 낮춘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개선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문제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여전히 뭐 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HBM3E에 대해서 연내에 뭐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뭐 일단 잠정 실적 발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좀 확인해 보고 오히려 그 다음에 좋든 나쁘든 그 다음에 오히려 배팅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실적 지나서 좀 배팅의 방향성이 갈릴 예정이다. 메모리 3사 HBM 전망 보면 2025년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근데 뭐 일단 주가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승자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되게 특이한 거는 이오테크닉스가 7%가 오르네요. 삼성전자 라인이잖아요. 네. 뭐 이거는 대장주랑 이제 장비는 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네오셈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네. 일단 장비주들도 지나치게 과도한 하락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의 장비주라든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이런 걸 보고 조금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또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한국 비중을 좀 줄이는 영향도 여전히 있다.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표상의 신한증권에서 추정한 거는 저거는 이제 HBM3E가 엔비디아 납품이 3E 뭐 4 앞으로 향후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거래한다는 전제 조건이죠. 예, 네. 전제 조건이 안 되면 대체 언제? 예, 저게 안 되면 또 블랙엘도 생각보다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빨리 쫓아와 주기를 바랄 수 있다. 최근에 또 이제 레거시 쪽에서 DDR4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와서 CXMT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마이크론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지금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데 지금 계속 퀄통과 안 시키는 거 그냥 수요일이 계속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오랫동안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TSMC랑 같이 발맞춰서 HBM을 개발해 왔던 회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그렇게 되면 이게 맞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뭐 이렇게 그 설계대로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디램, 뭐 랜드, 우리나라 1, 2등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 쉬운데 왜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수율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는, 조율하는 과정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실패할 걸로 생각하는 아마 전문가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언제 되느냐, 그 다음에 수율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 정도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수율이 좀 잡혀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돌파구를 좀 찾으려면 HBM 통과가 빨리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다음 주 8일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방향성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를 일단 주가 상단을 20만 원으로 그때 잡아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1배 수준이 한 6만 원 정도니까, 그다음에 6만 원.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PBR 1.08배 밑으로 빠지면 네. 그게 한 6만 1천 원이거든요. 그 정도 빠지면 항상 올라와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밑으로 빠져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게 왜 PBR을 계산하냐면 퍼로 계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경기 민감주였죠, 반도체가. 근데 PBR 보통 안 좋을 때 PBR 1배 정도 수준이고 그게 1.08배로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잘 나갈 때 사이클이 좋을 때 이제 한 PBR 2배까지 가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진짜 호황이 오면 삼성전자 한 12만 원 가는 거고 호황이 안 오면 6만 원 정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은 있지만 뭔가 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많고, 지금 삼성전자가 말이 되게 많죠. 뭐 내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악재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 접어들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이 이렇게 주가를 받쳐준다고 해서 이거 괜찮은 걸까? 그건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주가의 진정한 의미의 바닥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매도 수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 보면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한 100만 주대로 110만 주 정도밖에 매도를 안 한 거 보면 일단은 뭐 팔 만큼 팔았다라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삼성전자가 빨리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밸류체인만 뭐 낙폭과대로 반등하고 삼성전자는 왜 낙폭과대인데 반등 못할까요? 삼성전자는 빠진 게 생각보다 별로 안 크고요. 예, 이오테크닉스는 거의 반토막 났죠. 예,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더 하락하지만 않을 것 같으면 장비주들은 반등 가능이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설비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뭐 또 HBM 확산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때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장비주들도 전체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주로 이제 HBM 관련된 장비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쪽으로는 그러면 네. 계속 좀 매수 포지션 잡고 지금도 괜찮다. 뭐 괜찮은데 지금은 뭐 삼성향 장비주들은 굳이 지금 뭐 따라가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장비주들은 지금 사실은 그래요? 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저는 보는 장비주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미반도체랑 뭐 PSK홀딩스 정도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추가 수주가 나오려면 네. 이게 공정이 더 늘어난다든지 설비 투자가 확산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또 지금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ASMPT라는 회사가 또 뭐 12단 공정에는 그 장비를 30대 도입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TSV 맞아요. 공정에서 맞아요.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주가가 안 빠지는 걸 보면 그거와 또 별도로 한미반도체도 납품을 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의 ASMPT라는 기업이 이제 TC본더를 공급을 30대를 했는데 그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하이닉스에 전해줄 공급 물량을 좀 빼앗기는 게 아닌가? 그럼 그렇게 주가도 생각하실 당연히 수도 반응하지 있지만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미 반도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ASMPT를 데려왔을 수도 있다. 아, 다 팔고 나서 그렇죠. 이제 남는 그렇죠. 물량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이스페타시스는 또 기관이 사던데 어떤 이스페타시스는 의미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다 엔비디아 직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고 빠질 땐 같이 빠지고. 근데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뭐 지금은 시기예요. 이스페타시스가 뭐 반도체 관련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반도체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 반도체 밑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인데 이제 AI 기판 관련돼서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를 통해서 납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가져가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가장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라는 스탠스 알아봤습니다. 자, 바이오도 열어볼까요? 유한양행 오늘 알테오젠 다 강하고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뭐 휴젤 이런 종목들 다 좀 센데요. 바이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뭐 국채 금리가 이번에 조금 올랐다. 이게 또 영향을 주는 쪽은 이제 수출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이제 100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또 외국인이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는 뭐 사실 최근에 좀 잠잠했잖아요. 네. 이제 슬슬 다시 볼 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 한 1분기, 뭐 짧게는 내년 한 1월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굳이 나쁜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개별적으로 나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한 120만 원까지는 열고 보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평균이 한 120만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그 정도로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그 정도까지가 이제 지금 한계인데, 간밤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우시엠텍, 우시바이오로직스 이 두 회사 이제 중국의 이제 CDMO, CMO 회사죠. 네. 이 회사가 지금 일부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의 규제에 대비해서 우시 쪽도 몸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혜택을 더 보겠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된 거고, 그 사이에 또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좋은 흐름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이벤트가 있어서 빠지고 오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고 때문에 36만 원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0월 초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초반 한 수요일까지는 35만 원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떨어지겠네요. 떨어지든 35만 원 올라가든 지금 뭐 30, 넘겼네. 그러니까 넘겨도 36만 원 이상은 안 갈 거고, 뭐 빠져도 34만 원 밑으로는 안 갈, 33만 원 밑으로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이벤트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ADC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산도주 쪽에서 계약을 했었죠, 얼마 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모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알테오젠의 SJ형을 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산도즈가 지금 계약을 그 바이오시밀러의 SJ형을 생각보다 빨리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지나치게 제가 팔로우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나치게 너무 좋은 얘기들만 있어서 예, 사실은 그러니까요. 안 좋은 예, 얘기가 없어요. 다 예, 그래서 기대감. 불안할 정도로 너무 좋은 얘기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알테오젠도 흐름은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화살을 쏘은 거는 유한양행이죠. 예, 렉나자. 렉나자의 약가가 정해진 게 가장 컸다. 하나씩 따로 좀 여쭤볼게요. 먼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시 CDMO 그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세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지겠죠. 예, 예. 더 좋아질 거다. 왜냐면 유한양행 렉나자 때도 세론 아니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또 맞춰주신 게 우리 대표님이시기 예, 예. 때문에 그게 또 궁금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만약에 경고가 풀리면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미리 좀 사놔야 될까요? 경고 후에 더 날아갈 수 있다고 치면.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빅파마 한 7개 회사가 알테오젠을 계속 만나자고 해서
미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의도에. 네. 그러면 알테오제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리포트도 조만간에 뭐 TP 50만 원 이상의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여전히 흐름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많이 흔들죠. 바이오 종목들은. 그쵸. 최근에도 36만 원 갔다가 32만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알토제는 잘 안 흔들어요. 네, 뭐 그럴 때 조금씩 담아 보시는 것도 뭐 비중을 너무 크게 실기에는 좀 아직은 고가가 좀 높으니까 제가 뭐 아무리 뭐 그런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비중을 조금만이라도 실어 보시는 거는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렉라자 그 약가가 네. 상당히 높게 연간 네. 3억 원으로 잡혔다 해서 뭐 타그리스보다 더 높게 잡혔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수혜를 못 본 게 오스코텍이어서 그쵸. 오스코텍이 좀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개인 순매수 상위 보면 다 손실인데 그래도 유한양행이 살려줬어요. 75% 수익 챙겼고요. 자, 유한양행은 뭐 지금부터 시작인 걸까요? 이제 판매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지금부터 시작인 게 아니라 얼만큼 반영돼 있느냐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에 대한 약가가 미국에서 책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한 뭐 환자들이 한 달씩 30정씩 이제 사가지고 복용을 하는데, 네. 그게 한 달, 그러니까 1년 하면 한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좀 책정이 됐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거의 2배 이상. 네.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냐면 기존에 예측했던 모든 가격들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계산을 되게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얀센에서 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서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어느 정도죠? 6조 6천억 정도 되는데 한 6조라고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 6조의 로열티가 6조의 근데 전체가 다 렉나자가 아니고 리브리반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중에 3조가 렉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렉나자 3조인데 3조의 10%면 3천억이죠. 예. 3천억인데 3천억을 그러면 6대 4로 나누면 오스코텍은 약 한 1,200억, 유한양은 1,800억의 로열티가 매년 꽂힐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로열티의 10%로 계산한 거니까 만약에 12%냐 13%냐 15%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 10%로 계산했을 때 1,800억, 그다음에 1,200억 정도의 로열티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1,000억보다는 2배 이상, 2배 가까이 높아진 거죠, 유한양행도. 그러면 또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한 600억 정도 예상했는데 1,200억이 된 겁니다. 더 올라야겠네요. 예, 주가가.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더 같습니다.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Yes or no? 예, 이미 뭐 답안지 나와 있는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상승폭보다는 오스코텍이 오스코텍이? 나중에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도 국제 유가부터 방산 종목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동 이슈가 있는데도 지수가 조금 더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거를 뭐 단기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면 뭐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또 간다, 이런 말도 있어서 어디에 저희 포커스 두고 좀 전략 짜면 좋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까불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란이 되게 묵직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 이제 보복한다고 하면 바로 했을 텐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보복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한참 있다 지금 한 거죠, 이번에. 예, 그래서 뭐 180발 정도의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쏘고 마무리 지었는데, 그것도 미국한테 알려줬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나는 쏠 테니까, 퍼포먼스 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막아, 이런 거거든요. 진짜로 전쟁을 할 거면 기습적으로 쏘겠죠. 예, 그래서 아직은 전쟁의 의사가, 확전의 의사는 이란 쪽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와중에 자기들한테 180발 쐈다고 지금 또 이란의 원유소를 공격하겠다라고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전쟁을 하겠다라고 신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당연히 참전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자존심 상에 어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가스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폭격할 수 있고 이러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우디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중동전으로 확장될까 봐 지금 우려를 해서 유가가 한 5% 올랐는데 네. 지금 현재 원유 수급상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면 원래 유가가 100불 이상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냐면 사실은 사우디가 증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비축유도 많다고 하던데. 예,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100불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 감축을 했는데 회원국들이 옛날처럼 오펙이 똘똘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돈 벌겠다고 막 생산하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나오니까 사우디도 그냥 이럴 거면 우리는 많이 팔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게 우리한테는 다행인데 지금 이게 확전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고 여전히 관련된 이제 중동발 리스크의 수혜는 LIG 넥스원, 그다음에 유럽발 리스크의 수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분류해서 보시면 되게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전히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 와서 또 자금 지원을 받는다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느 정도 얻어서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트럼프가 돼서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재밌는 건 이 모든 키는 다 미국이 들고 있다. 미국 이슈를 좀 잘 팔로우해야 될 것 네. 같고 일단 뭐 유가는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는 거고 만약에 그렇죠. 투자를 네. 한다라고 하면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세 가지 꼽아 주셨는데요. 뭐 실적도 너무 좋습니다. 이 중에서 뭐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늘어난 현대로템을 볼까요? 아니면 수출 기대감 큰 LIG 넥스원 쪽 봐야 지금은 되나요? 단기적으로 이미 LIG 넥스원은 수출 계약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공표가 됐고 그 외에 다 알려져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은 좀 쉬어갈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현대로템이 추가 계약에 대한 이슈가 지금 더 있는 것 같고요. K2전차 관련돼서. 그다음에 하나 폴란드발 2차 계약이 가능성이 가장 빠른 게 현대로템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그동안 좀 쉬었죠. 그동안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 주가가 오른 거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약했기 때문에 인적 분할 때문에 좀 쉬었던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오늘 같은 이슈에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여전히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